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국에서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한 발짝을 조금씩 내딛고 있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만 해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 때문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10월 실물지표 나왔는데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반등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소매 판매, 이거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어요. 세상에. 지금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줘도 모자라는 판에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고? 10월에는 국경절도 있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뭐 10월 달에도 뭐 아시겠지만 폭스콘 공장 이슈도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봉쇄 또 다 해제, 봉쇄 해제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돈 쓰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뭐 소매 판매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외식 원래 국경절은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게 여실하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산업 생산도 그렇게 꾸준히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보기 좋게 회복되는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 중국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제조에 관한 부분들이 그래도 막 쭉 반등이 나왔다가 한 8월부터 조금씩 약간 그 증가율 자체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점도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테크 제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도 사실 최근에 흐름 안 좋은 게 이런 지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도 중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한 두 자릿수 이상 한 10%대 성장은 하고 있긴 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면 사실 나머지는 또 아직까지 볼 게 없다.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들,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면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책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필요한 정책들은 그래서 이미 발표는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도 이런 지표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아마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하고 있겠죠, 분명. 그래서 우선 지난 주말 사이에 뭐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겠다라는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16개 조치하면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돈줄을 묶어놨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있고 미완공 프로젝트가 생기는 것들 우리가 돈 풀어주고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다 지어. 공급 측면의 쪽으로도 이제 구제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단에서도 이제 소비를 일으켜야 되니까 뭐 당연히 소비를 더 일으킬 수 있는 뭐 대출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게 좀 킥이었죠.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다 끝까지 이어갈 수 없으니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테스트는 계속적으로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조금 더 그전보다 조금 더 테스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 그리고 중국의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8일로 줄였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PCR 검사를 48시간마다 해야 됐었거든요. 내가 어디를 나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옛날에 다 QR코드 찍었었잖아요. 이거를 48시간마다 중국인들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외출을 할 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완화됐다더라.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뭐 격리기간, 격리에 들어갔던 중국인들도 만약에 이제 10일 동안 한 5번씩 하던 PCR 검사를 뭐 3번에서 2번으로 줄였다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PCR 검사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아직 해외여행은 허용은 안 됐지만 지역 간의 성간 여행은 조금씩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그래도 제로 코로나는 가져가되
결국에는 이제 풀기 위한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계속 이게 상존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사실 너무 좀 어벙벙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 진짜 해도 돼? 나가도 되는 거 맞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데 왜냐면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는 거의 지금 코로나는 암 같은 그런 느낌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풀어준다니까 그것도 사실 어벙벙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지금 중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인식 개선까지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요즘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아마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좀 걱정도 많으시고 궁금하실 부분이니까 좀 종합적으로 우선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진핑 3기 정권 발표 이후 외국인 자금이 차이나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과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진핑 3기 정권 발표한 이후 다음 날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간 거는 맞아요. 네, 정말 저도 사실 우려를 했었고, 네,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원래 2014년 중반에 후강통이 먼저 열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성강통도 쭉 열리긴 했지만, 자, 2015년 연간 기준으로, 15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순매수를 얼만큼 했는지를 제가 연간 기준으로 뽑았던 건데요. 후성강통이 열린 이후로 단 한 번도 순매도, 그러니까 팔고 나갔던 적은 없어요. 연간 기준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요때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이렇게 좀 꺾인 이후로 그래도 작년에는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수준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올해 이제 거의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2021년에 한 요만큼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많이 팔고 나간 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차이나런 시진핑 3기 정권 발표 이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올해 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정권 이슈도 있겠지만 분명히 중국을 억누르고 있던 올해 특이사항이 자, 역의 위안화 추이 이렇게 지금 위안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 사는 날보다 파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 이제 발표한 이후 요 날이거든요. 많이 역대급으로 팔고 나간 이후. 사실 이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 부동산 정책 쓴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조금씩은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매수세가 조금씩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시진핑 정권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지만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계속 보셨잖아요. 제로 코로나도 안 푼다고 하지, 지금 위안화도 이렇게 약세지, 경제지표 이렇게 꺾이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3기 정권 이후 완전히 팔고 나갈 거냐라는 거는 아니다. 그래도 향후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경제지표가 조금 그런 힘을 받아서 반등하게 되면 또 그 기대감으로 조금씩 더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좀 농사는 남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이만큼씩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불안전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도 조금씩 나아지고 제로 코로나도 이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풀어주고 완전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다면 그래도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섹터 중에서 제일 질문을 많이 주시는 섹터예요. 지지부진하던 중국 제약바이오 요즘 무슨 일이에요? 왜 좋아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깊게 이렇게 한 종목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 측면이나 매크로 측면에서 조금 더 호재들이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 차트를 보시면 이건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고요. 사실 이거는 2022년
뭐 2022년 4월부터 이제 그린 건데 다시 좀 반등하는가 싶었다가 지금 2022년 7월부터 사실 시장 다 안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뭐 꺾였고 이 중간에 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황색 선이 CSI 300 지수인데 또 요거 움직이는 거 대비해서 10월 이후에는 좀 되게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들고 계셨던 뭐 항서제약이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안 좋았었다가 그래도 조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또 생기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뭐 중국이 이렇게 아까 제로 코로나를 좀 풀 거야라고 해도 무증상 확진자 수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를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거의 또 다시 2020년 3월처럼 모든 대부분의 도시를 다 봉쇄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중국도 여력이 충분치 않아요. PCR 검사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비용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공정이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앞으로 더 감당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더 풀 수밖에 없는데 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를 이미 중국은 3월부터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위해서 제시한 4개의 조건, 크게 4개를 좀 제시를 해놨었어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증상이 약화돼야겠죠. 우선은 저도 한번 겪어봤지만 한 독감 정도 수준의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뭐 전파력은 계속 더 어쩔 수 없이 커지더라도 내가 앓고 가는 사람들의 뭐 중증이나 사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에 대한 백신을 더 많이 맞춰야 되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흡입형 부스터샷을 지금 상해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까지 맞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라는 것들도 기저에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 치료제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국의 뭐 준시바이오나 뭐 석약그룹 이런 데에 이제 얘기하는 뭐 치료제라고 임상실험했던 것들을 빨리 막 긴급 승인해주고 있어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약들이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국경은 막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코로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좀 약화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제 어쨌든 이런 일련의 앞에 이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 이 국경도 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놨고 그러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신도 더 많이 맞아야 되겠고 자체적인 치료약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약 관련주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책 효과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제로 코로나 완화를 위한 초석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시장을 억눌렀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억눌렀던 중국 자체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약가 인하를 한 80%에서 90% 할인하는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계속 강하게 나왔다면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예전에 그런 할인 폭이 너무 셌던 것 같으니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서 뭐 그래도 할인은 안 할 수는 없지만 60%에서 50% 이런 정도로 할인폭을 좀 줄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기업들 뭐 면역 강함제라든지 뭐 백신 또는 CMO, CDMO 같은 주요 제약 기업의 펀더멘털도 이제 완전 바닥을 찍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워낙 많이 빠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최근 들어 중국 그리고 홍콩 증시 전반적으로 정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미중 뭐 정상회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중립으로 보긴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뒤에서 반도체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얘기를 했다.
라는 부분들, 뭐 대만 이슈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각자의 입장을 조금 더 다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 우려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제로 코로나 완화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그래도 이제는 정말 완전 최악은 지나지 않을까. 구간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고 아마 또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하고 또 걱정하고 이런 구간들 그리고 지표들이 나오면 또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상충되면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경제공작 회의도 있고 이제 연초부터 조금 더 정치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이제 좀 최악의 구간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